그러면 이제 이 암세포라는 것은 이제 뭔가 정상, 뭐 일반 세포와 도대체 뭔가 획가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암세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형질 전환이 된 변했다는 거죠. 형질 전환이 된 세포인데 이거 안 되네 아직도. 환장하겠네 이거. 형질 전환된 세포라고 해서 뭐가 바뀐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돌연변이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 가지 형질이 바뀌어버린 것이 이제 암세포가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결국 그 암세포 특징적인 그런 특성을 보여주게 된 것이 바로 이 세포주기를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필요하지 않을 때도 계속 늘 활성화되는 이런 세포주기 자체가 조절 이제 기전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것이 암세포이죠. 일단 염색체 개수 자체에 대해서 일단 많이 다릅니다. 암세포들은 염색체 개수가 이상하게 엄청나게 뭐 무수히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염색체 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구조까지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동반해서 물질 대사 기능 자체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 세포의 암세포가 아닌 일반 세포의 이런 캐리어타입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핵형이라고 하죠. 해경이 아니라 핵형. 그래서 요 염색체 자체에 이 사진을 전부 이거 뭐를 머그샷이라 그러나? 범죄자들 범죄자들 뭐 들고 이렇게 찍는 사진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의 좀 여성의 지금 이 염색 캐리어 타입이네 X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이제 암세포로 변했을 때 이 똑같은 이제 세포 이렇게 되는 걸 일부러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진으로 보지 않고 형광 물질을 염색을 시켜갖고 각각의 색깔이 고유한 염색체를 이제 염색을 하는 그런 형광 물질을 사용을 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금방 볼 수 있느냐면은 이거 염색체 5번 3개, 그 다음에 염색체 16번 하나 둘 셋 넷 5개. 뭐야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많으면 좋지 덤으로. 과연 그럴까요? 다운증후군을 보시라. 다운증후군은 원래 염색체 21번이 3개가 생겨가지고 나머지는 다 정상인데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난 것인데 많다고 좋은 거 아니라는 얘기죠. 또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각각의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 무지개야.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염색체 2번에만 가 있는 빨간 색깔들이 이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것을 이제 전좌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영어로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떤 큰 지역들이 지멋대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서로 야 나 이거 한번 써볼래? 네 거 줘 하고 이렇게 마치 지들이 무슨 리컴비네이션을 한다고 염색체들끼리 상동 염색체들끼리도 아닌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획가닥 해버린 거죠. 이러면 엄청나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전자 발현이고 물론 조절 기적이 너무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총체적으로 이런 또 저속한 표현을 써서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린 것이 암세포의 염색체들의 구조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는 이 혈관 생성 능력이라고 해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해서 새로운 혈관이 암세포가 이제 생겨나는 조직 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막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있지도 않은 쪽에 자기 논에다가 이제 물 대는 거지 지들이. 그래야 영양분이 그쪽으로 쭉쭉쭉쭉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유도 물질을 이렇게 쭉 뿌립니다. 암세포들이 이러느라 해서 그러면 이 혈관들이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가서 전부 그쪽으로 전부 쭉 가서 이들은 땡큐 하면서 자기들은 계속 수를 불리는 이런 새로운 또
희한한 신박한 재주를 또 보여주고 참 골치가 이만저만한 골치 덩어리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안으로 그러면 밖에서 볼 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총체적인 이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안으로 세포 안으로 실제적으로 파고들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일단 분화가 더 이상 분화는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디디프렌시이라고 많이 합니다. 분화돼 있던 세포들도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뭐 하는 그런 디디프렌시에이션 D. 완전히 분화됐던 했고 그 능력이 상실해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악성 종양을 유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양성 종양이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인데 악성 종양은 어떻게 되냐? 전이가 되면은 메타스테이시스라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지 막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손 쓸 수가 없이 완전히 몸 전체에 퍼져서 이제 아주 최악의 상태를 보통 유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메타스테이시스라고 하는 전이에서 악성 종양들은 드디어 한 곳에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몇 개 일종의 특공대들이 별동대가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딴 곳으로 이렇게 가가지고서 요것을 이제 딱 딴 데서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전신에 퍼지는 거지. 아주 따끈따끈한 며칠 안 되는 엊그제 새로운 뉴스에 보니까 바로 요즘 여기 혈소판이 있잖아요. 혈소판. 요 혈소판이 그냥 피에 응고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요 암세포들의 전이도 이렇게 막아주는 아주 기특한 그런 또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혈소판의 진화는 또 끝이 없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전부 안에서 조정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특 중에서 분자적인 기작으로 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저러지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을 봤을 때 뭐가 잘못된 거야 할 때 보통 유전자의 책임을 주로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유전자가 잘못했길래 이제 누구 피를 닮아서 저 녀석은 저렇게 말썽이야라는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바로 그 대표적인 암세포에서 달라진 유전자의 두 가지 그룹의 유전자가 바로 하나는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온코진. 한국말로 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것인데 온코진. 또 그러니 어, 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고 또 하나는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 이씨. 줄 껐어요 여기 별 세 번을 껐는데 안 가.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 꺼지네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기능을 상실을 해 버리는 겁니다. 일단 종양 억제 유전자와 종양 유전자는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유전자 자체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고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아까 봤던 그 밀도 의존성인 억제 성장 인자 같은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도 않고 부착 의존성 같은 거 전혀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암세포들은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들이 암세포들의 이제 세포 성장 곡선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세포 같은 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일반 세포들은 일단 영양분이나 성장 인자 같은 것이 전혀 없을 때는 아예 원맥이지고 하고 여기가 지금 세포의 개수니까 자라나는 그 속도라든가 이 활성도는 이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영양분을 갖다 줘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서 그만하고 이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 헤이플렉 리미트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암세포는 이 영양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끝간대를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양분이나 그런 것들이 성장인지가 없을 때에도
뭐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쭉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될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나 필요 없어, 나너 필요 없어, 성장인자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영양분이 부족해도 아이, 아무 상관없이요 하고, 이게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주기 검문 지점 뭐 그건 무슨 소리야? 전혀 대안 그런 거 제약받지 않고 무사 통과이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분열을 하겠죠. 계속적으로 분열을 하는 대표적인 세포, 그 유명한 가장 유명한 세포가 힐라셀이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원래 이 어디서 이 섬유아 세포라고 하는 결합조직 세포 중에 일종이죠. 영어로 이것을 파이브로블라스트 세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섬유아 세포라고 하는 왜 이 그 섬유아 세포 중에 일종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된 세포인데, 요 힐라셀이라고 하는 요 힐라 세포는 암 세포입니다. 헨리에타 렉스라고 하는 요 여인, 아주 짧은 생을 살았는데 자궁 경부암으로서, 자궁 근종 때문에 자궁 경부암으로 이 생을 이렇게 일찍 하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의 그 암세포 조직을, 그러니까 기증을,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다가 기증을 하고, 모기가 날아다니네 여기서, 기증을 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가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포의 1호 세포가 된 것이죠. 세포,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도 쫙 깔렸죠. 이제 이 힐라 세포는 이 연구를 할 때는 아까 이 헤이플릭 리미트 같은 거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암세포를 하나의 일종의 배양세포로 가져와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주기가 지나면 다시 가서 원래 그 세포의 이 근원지에 가서 다시 그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하는 그런 아주 귀찮고 힘든 작업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주 좋죠. 또 특별하게 이 어떤 특별한 암을 연구를 하고 싶을 때는 암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하면 아주 좋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연구는 엄청나게 큰 공헌을 했던 첫 번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힐라 세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암에서 유래된 그런 배양 세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의의가 그 중에 1호 세포라는 것이 큰 의의가 있겠죠. 그래서 죽지 않는, 그 원래 세포의 주인은 죽었으나 아직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세포로서 일종의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이 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요것은, 원래 종양 유전자가 무엇이냐? 프로토온코진이라고 하는 요 세포들이 변이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웬만하면 원어를 씁시다. 프로토 4대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매우 이상해서, 이제 프로토온코진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프로토온코진 계열에 속하는 유전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바로 이 프로토온코진의 계열의 이 구성원이 될까요? 누구든지 간에 그 자기의 이 유전자의 그 산물이 진 프로덕트가 이 세포 주기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데 관여됐던 유전자들이면 전부 프로토온코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돌연 변이에 의해서 온코진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돌연 변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돌연 변이 하면 우리가 이 원래 있던 기능이 상실이 되는 그런 돌연 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능 상실이 되는 돌연 변이, 이 프로토온코진이 온코진이 되는 그런 돌연 변이는 그것이 아니라, 이 원래 기능이 상실이 됐던 돌연 변이가 아니라 이상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과대 활성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어느 정도 하면 이제 그만 먹어라, 이제 그만 자기가 이제 그칠 줄을 아는 이런 이 친구들인데, 그 조절 기능이 전부 상실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 이 유전자 자체 기능, 유전자의 산물 자체가. 그러면 전부 이들은 온코진이 되는 건데, 문제가 원래 니들은 누구였냐? 이 족보가 원래 프로토온코진들은 전부 세포 주기 자체를 조절을 하는데, 세포 주기 신호 전달, 세포 주기 신호 전달의 어떤 구성원이라든가 하는 뭐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들이 이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세포 주기의 조기 활성화라는 식으로 그것을 초래를 하는 이 그룹의 유전자들이 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래요? 누가 이 원종양 유전자인지, 그래서 프로톤코진인지, 예를 들어서 성장인자, 그의 수용체,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전달 물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밑에 가서 최종적으로 일을 이렇게 하는 전사인자,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전사인자, 이들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온코진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지금 레이블들이 이제 프로토 온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성장인자의 신호를 받아서 어떤 특정한 계통의 세포 주기 활성 신호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의 신호 전달 체계를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인데, 요 밑에 가서 드디어 최종적으로 사이클린 및 S 주기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음에 성장 인자부터 결합이 되면 그 후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안 돼가지고서 왜 이러는 것이야 도대체.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래도 말 안 들으면 오늘 완전히 넌. 그랬을 때 여기서 성장인자가 결합을 딱 하면 그때 봐서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그 신호에 의해서 인상기 붙었죠? 인상기 아까 얘기한 그 인상기가 딱 붙으면 그 결과로 인해서 두 번째 단계에다가 인상기를 붙이진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방식의 GTP가 붙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럼 세 번째 신호가 일로 간다 뭐 해서 쭉쭉쭉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와서 하는 식으로 계속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안 된다. 이제 넌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하나하나의 이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프로토 온코진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돌연변이가 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장인자가 시도 때도 없이 마구 만들어진,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성장인자를 만드는 이 유전자가 마구 그냥 이 인플레 화폐 찍어내듯이 성장인자를 마구 남발하는 거.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계속 신호가 먹어도 막 계속 오는 거지. 이러면 이게 일종의 하나의 온코진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장인자를 만드는 그 유전자가. 또 이게 없다고 치더라도, 이거 전혀 없어. 이거 없어. 없는데, 그런데 이거 없이도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지 혼자 흥분해가지고서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성장인자 결합했어 라고 뻥치고 여기다가 신호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요것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의 유전자. 그럼 이거 온코진 된 거예요. 이게 또 이 중간 단계에서도 이렇게 그 위에 전혀 활성 신호가 없었는데 얘가 갑자기 이상하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서 뻥카 치는 거지. 또 나 신호 받았어. 야 밑에 가서 내 밑으로는 다 모여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온코진으로 돌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얘기죠. 이들이 전부 그 중에 하나만 온코진으로 돌변해도 잠재적으로 이 세포는 형질 전환에 될 요지가 충분히 이제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해야 될까? 충분 조건이 해야 될 것일까? 충분 조건이 맞겠다. 훨씬 충분 조건이 갖춰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돌연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놨니? 종양유전자로만.
일단 여러 가지 종류의 발암 물질들, 이들이 전부 돌연 변이를, 이 발암 물질들이 여러 가지 화학 발암 물질들이 뭐 종양 원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프로토 온코진들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미워가지고서 이렇게 탁탁탁탁 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뭐 눈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고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 유전체에다가 DNA를 변형을 일으켜서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인데, 재수 없이 그 돌연 변이의 희생양이 그런 이 프로토온코진 원종양 유전자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럼 그들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 의해서 종양 유전자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방사선 또는 자외선, X선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왜? 에너지가 세잖아. 그 강력한 에너지로 염색체의 구조를 쪼개버리는, 물리적으로 이것을 파괴시켜 버렸을 때, 그럼 그 인연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고, 바이러스는 도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돌연변이를 유발할까?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되는 거죠. 첫 번째,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 유전체 자체가 삽입이 될 경우에, 유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유전체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뜬금없이 DNA가 됐든 또는 RNA로 들어왔고 역전사 효소에 의해서 오는 그 레트로 바이러스가 됐든 그랬을 때, 이렇게 바이러스가 왔어, 쭉 들어와서 아무데나 실례합니다 하고 중간에 지가 끼어 들어가잖아, 여기. 그런데 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이 장소가 하필이면 민감한,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원종양 유전자의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완전히 원종양 유전자가 완전히 이상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 조절 부위가 잘려 나간다든가 하면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이 원종양 유전자, 그 프로토 온코진들이 그런 어떤 돌연변이에서 기능이 상실이 되는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기능이 상실이 되는 돌연변이는 열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들은 종양 유전자로 좀 돌연변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돌연변이가 꼭 그렇게만 생깁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우성 돌연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서 이런 삽입되는 그런 경우. 두 번째 가능성은 바이러스의 이제 그들의 운명을 한번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러스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숙주세포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유전자를 증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DNA의 경우에는 DNA 복제를 마구 유발시켜야 되고, RNA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막 RNA를 만들어내는 전사작용을 활성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단백질 합성.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아무것도 그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그냥 몸만 딸라오는 거지. 숟가락 하나만 들고 잔치상이 있을 때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웬만한 경우에 자기들이 이 감염을 시킨 숙주세포는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세포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세포주기가 활성하게 돌아가고 있는, 막 경기가 좋은 세포라면 아우 마침 잘 왔네 하고 나도 하고 숟가락 하나 놓고서 이렇게 할 텐데, 들어와 봤더니 완전히 여기는 뭐 불모지네. 뭐 됐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나름 진화를 해서 그러한 속임수를 시킬 이제 사기 유전자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멀쩡하게 잠자고 있던 숙주세포를 후들겨 깨워서, 야, 네가 지금 미루고 있으면 안 되지. 너 지금 막 미친 듯이 DNA 복제를 해야 될 때라는 거 몰라? 하고 속여버리는 거죠. 그런 기작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런 몇 개 유전자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러면 숙주세포는 멀쩡하게 있다가 자다가 깨어서 그런가 하고 마구 DNA 복제를 하려고 활성화시키면, 그때를 그 기회에 편성해서 자기 DNA를 땡큐 하면서 막 아주 기생충도 그런 아주 고약한 기생충이 없는 거죠. 그래. 또는 뭐 RNA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 같은 거 할 때 이런 대사작용을 지금 막 활성화시키는 속임수.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원래 그러한 것들을 막 막아버리는 그런 단백질을 능동적으로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 와서 이 눈의 가시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억제 기능이 상실이 되니까 세포가 막 세포주기가 돌아가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그런 식의 변이를 일으켜서
종양 유전자화 시켜버리는 거죠. 일종의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그것들이 이제 종양 유전자가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갖고, 또 다른 그룹의 이제 유전자가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이젠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 종양 억제 유전자는 원래 자기들의 기능은 이런 식으로 세포 주기를 활성화를 억제를 하는 유전자들인데,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으나 이들은 원종양 유전자만큼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런 종양 억제 유전자 3개를 딱 꼽아서 얘기를 하면 P53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이 P53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예요. 또 RB라고 하는 이 RB의 원자가 레티노 블라스토마라고 하는 데에서 RB라고, 눈암이야. 일종의 어떤 특별한 종류의 눈암의 일종인데 왜 유전자 이름을 하필이면 이것으로 했을까요? 눈암, 바로 이 레티노블라스토마라고 하는 그 암에 걸린 환자에서 처음으로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티노블라스토마는 왜 생겼을까라고 연구하다 보니까 뭐 어떤 특별한 유전자 하나가 정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형태가 돼 있는 거예요.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아 그래? 그러면 이 유전자 이름을 이제 RB라고 지어야 되겠다 하고 된 거죠. 브라카라고, BRCA 촌스럽게 부르지 말고 브라카라고 발음해 주세요. 이거 breast cancer. 자꾸 브라카, breast cancer associated. 유방암 걸린 환자들 보면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들의 대표입니다. 이들의 원 기능이 뭐냐? 세포주기 활성화를 억제하는 유전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다 망가져 버리면 이 형질 전환,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아까 그 종양 유전자들이 아무리 찌고 까부고 날뛰어도 똑똑한 놈 한 명만 있으면이라고 해서 이 종양 억제 유전자들의 기능만 제대로 아직까지 기능을 하고 있으면 세포가 형질 전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는 거죠. 흔히 이것을 이제 자동차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비유예요. 2배체니까 우리는 2배체니까 그러니까 이 종양 억제 유전자와 종양 유전자 온코진은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원래 자동차에 있는 이제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원종양 유전자, 이 프로토 온코진을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 하나를 이제 상징적으로 대표를 하는 거죠. 원종양 유전자를 뭐라고 이제 자동차 엑셀러레이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장 나면은, 고장은 나도 여러 가지 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엑셀을 딱 밟았는데 밟아도 이게 차가 안 가는 고장, 그거는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고장인데, 엑셀러레이터가 딱 밟았는데 갑자기 안 튀어오르는 거야. 밟고서 손으로 다시 끄집어내려고 해도 안 튀어나와. 그럼 계속 엑셀러레이터는 계속 가서 차가 계속 가는 거야. 그런 것을 영어로 이제 플로드라고, 이제 바닥에 붙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플로드된 그런 엑셀이라고 한번 상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원종양 유전자가 종양 유전자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배체 생물이기 때문에 이거 2개 있어요. 2개. 각각 엑셀도 2개, 브레이크도 2개. 2개가 있는데 2개가 있으면 뭐하노? 엑셀이 둘 중에 하나는 멀쩡하게 하나가 있지만 하나가 이렇게 플로우가 되면 자동차는 그 또 다른 하나의 엑셀이 멀쩡하게 일을 하든 안 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플로우드가 된 요 돌연변이 이거 우성입니까 열성입니까? 우성이겠죠. 우성 열성은 어떻게 판단을 해? 이렇게 이형 접합으로 있을 때 누가 이 표현을 표출을 해주냐? 기능이 지금 없어진 돌연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정상적인 이것을 커버를 못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성 돌연변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양 억제 유전자 튜머 서프레서진은 이것은 무슨 기능을 해주냐면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두 개 있어요, 역시 우리 두 개. 2배체니까. 근데 종양 억제 유전자의 이제 기능이 상실이 돼버리는 거지. 브레이크 자체도 이거 기능 상실이 돼버리는 거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개 있어, 두 개. 2배체니까. 하나가 기능이 없어졌어. 상관없는 거지. 또 다른 하나가 기능만 하면 차는 밟으면 쓰는 거지.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것은 열성 돌연변이고 왜냐하면 원래 있던 정상 기능을 하는 것이 이것을 커버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종양 억제 유전자와 종양 유전자와의 이 파워 게임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언제나 윈이지. 엑셀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브레이크 밟으면 되는 거니까. 다만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이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이 두 개 있잖아요. 두 개의 카피가 둘 다 돌연변이가 생겨서 기능이 상실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는 물론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기는 하나 그래도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는 것이고, 세포는 이제 형질 전환을 하고 계속해서 점점 더 극단으로 이 암세포 훨씬 더 극렬 분자로 전환이 돼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이 P53 종양 억제 유전자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암에 관련돼서 세포 사멸,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게 될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것을 감지를 해서 세포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안 좋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부하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이걸 어떻게 좀 막아봐라라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보고가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면 곧바로 아주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그러면 죽자 우리 다 같이 해서 세포 사멸을 스스로 목매다는 그런 기능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의 사실은 거의 50% 이상에서는 현존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의 거의 반 이상에서는 이미 P53이 이미 완전히 마시간 형태로 나타나 버린다는. 그 방사선 치료라는 것도 사실은 원래는 이 항암 치료 중에 이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바로 이 P53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도입된 그런 치료법입니다, 원래. 근데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뭐 그런 이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야? 바로 이 P53을 건드리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방사선 같은 거를 딱 이제 치게 되면 세포에서 바로 그 P53의 대표적인 그 자기의 엘리가 되는 거죠. 방사선이 와서, 그럼 방사선은 무엇을 하느냐? DNA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DNA 손상을 그럼 누가 이것을 감지하느냐? P53이 그 DNA 손상된 것을 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P53이 활성화돼서 이것을 처음에는 복구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웬만해서 안 되죠? 복구가 안 돼? 그러면 세포 사멸을 유도한, 그러한 식의 세포 사멸을 특별히 아포프토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세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P53의 힘을 빌려서 암세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사선 치료의 원래 이론적인 근간인데, 그러면 뭐하노? 이미 갔는데 P53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괜히 예민한 쓸데없이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만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는 아포프토시스만 유발이 되고, 암세포는 옆에서 낄낄거리고 좋다고 재밌다고 보고해야 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B53 단백질이 원래는 이렇게 수선을 하고 하다가 뭐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송선등 세포를 파괴를 해라 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B53이 이미 비정상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못 멈추고 막 계속 분열하는 거죠. 원래 그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졌을 때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하는 그 더 이상 끝간도 없이 계속 가겠다고 우길 경우에 그것도 역시 P53이 그 기능을 담당을 해서 그러니까 세포 사멸을 유발을 해서 죽여버리는 것인데 그거 다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점점 심각한 상태의 암세포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를 우리가 요약을 한 암세포의 여러 가지 특징, 겉에서 본 특징과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대표적인 유전자 레벨에서의 잘못된 것은 뭔데? 라고 했을 때 한 그룹 프로토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코진으로 돌변을 했다. 그것만 됐으면은 종양 억제 유전자들이 그것들을 전부 다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다 전부 이제 막아줄 수가 있는데 그것에다가 덤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들이 전부 다 돌연 변이가 돼서 기능을 이제 변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주 자유스럽게 이렇게 암으로 돌변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럴 때 그것을 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최후로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이 방법이 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인데 이 그 세포 사멸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 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사멸이라는 것은 원래 이 우리의 발생 과정에서는 요 예정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종의 세포 자살입니다, 이것이. 근데 예정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원래 분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생 과정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죽어줘야 돼.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예정 세포 사멸이 제대로 프로그램된 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요 선이 죽어줘야 이렇게 제대로 이 발가락들이 분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약간의 귀여운 약간의 이제 결함 예정 세포 사멸의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계획한 대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물론 다 있긴 하겠으나 계획 없던 대로 갑자기 그러니까 이 개체의 발생과 분화 과정에서 요 예정 세포 사멸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요 아포프토시스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중간에 가다가 살다 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는 영양이 완전히 결핍된다든가 우리가 세포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페이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전에 봤잖아요. 그때 영양분이 결핍이 됐을 때 요 자가 포식 작용에 의해서 오토페이지로 연명을 하다가 계속 그래도 영양분이 안 오면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 다 이 아포프토시스 과정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그것을 인지를 하면 나 바이러스 감염됐네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웃세포를 내가 좀비가 돼가지고 이웃세포를 뭐 이렇게 이 해를 끼치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외부 자극 요인에 의해서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중간에 이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턴온이 이렇게 켜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세포 사멸은 일단 세포가 죽는 과정이 세포 사멸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괴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한 대 팍 맞아갖고 여기 멍이 펑 들면 이 지역이 완전히 괴사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세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전부 다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주변은 완전 지저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 염증 반응, 인플러메이션이 이렇게 수반하는 것이 바로 세포 괴사의 특징인데 그 다음에 내용물이
세포 안에 죽는 세포 안에 내용물들이 밖으로 유실. 이거 누가 다 치우냐 이거.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세포 사멸 과정은 이것들이 전혀 없게 되는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이 세포 사멸 이 과정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자기의 유전 물질을 전부 자르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살살살살 응축이라고 하면 무슨 뭐 염색체가 완전히 단단하게 응축하는 그런 식으로 고단위의 응축을 한다기보다 지금 정신없이 계속해서 유전자를 막 발현시키고 있던 막 이렇게 유크로마틴이라고 해서 막 응축 상태가 훨씬 덜 되면 유전자 발현도 활성화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거든. 그런데 그 상태를 지금 정신 차려 이놈들아 우린 곧 죽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응축을 살살살 시키는 그 단계입니다. 일단 그래서 핵이 먼저 이런 식으로 응축이 되면서 뉴클리오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절단이 되고 핵 자체도 이렇게 쪼그라들고 뉴클리오솜을 절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한 아포프토틱 바디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요 세포 막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블래빙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DNA들이 이렇게 잘라지고 먼저 왜 이것이 주름이 생길까? 각 주름 하나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작은 조각 세포들을 조각 케이크를 큰 케이크를 조각 케이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먹기 좋으라고. 그것이 바로 이 아포프토틱 바디라고 하는 이 작은 조각 케이크 된 것이. 왜? 누가 와서 먹나요? 토끼 대신 요 백혈구 중에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백혈구들. 주로 그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그런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백혈구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하나는 호중구라고 하는 이제 백혈구입니다. 영어로 뉴트로필이라고. 이 뉴트로필은 주로 염증 반응에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어치우는. 또 한 가지 종류의 이 백혈구 식세포 작용을 하는 이 친구는 대식세포라고 매크로페이지라고 하죠. 이 세포가 주로 이 대식세포가 와가지고 요 각각의 아포프토틱 바디를 꿀꺽 먹어치워서 이 안에서 분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아포프토시스의 과정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포 내부적으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신호전달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일단 DNA가 예를 들어서 누가 세포 사멸 이 반응을 처음에 이렇게 키느냐 시작을 유발시키느냐 아까 뭐라고 했죠? P53 단백질이 이것을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호를 받고 P53은 뜬금없이 갑자기 세포 사멸을 유발을 시키느냐? 이것이 예정된 세포사가 아닐 경우에 갑자기 중간에 가다가 예정 없이 일으키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DNA 같은 데 손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식으로 P53 단백질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중간에 그 다음에 그 신호가 어디로 우여곡절 끝에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미토콘드리아로 전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여기 시토크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토크롬이에요. 영어로 사이토크롬인데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이 친구가 원래 우리 유기호흡에서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 이 전자 주고 뺏기 하는데 주 구성원입니다. 그것을 수행을 하는 그 사이토크롬 C가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이렇게 잠복해 있는데 이들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들을 방출을 시킬 수 있는 요 뚜껑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P53 단백질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특별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세포 사멸 반응을 활성화시키면 그러면 이들이 우수수수수 밖으로 세포질로 튀어나오죠. 왜?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요 시토크롬들이 결국 요 카스파제라고 하는 일종의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어요. 또 한 번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여기 캐스페이제즈라고 이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서로 다른 종류의 캐스페이제들이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요 카스파제라고 하는 요소들은 망나니라고나 할까요? 절두산 같은데 목을
참수를 시키던 망나니들이라고. 그냥 뚝뚝 잘 이들이 이제 드디어 칼집에서 칼을 빼버리면 바로 이 캐스페이즈라고 하는 이 호소들이 칼집에서 갖고 있던 칼을 칼집에서 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토크롬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이 풀려 나왔으니 큰일 난 거지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비유는 좀 멍청한 비유인가? 취소. 그래서 카스페이제라고 하는 요들이 전부 활성화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은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야 이제 취소하고 취소 버튼을 누른 핵 발사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럼 이 세포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사멸이 유도가 되게끔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포 사멸 과정이 이런 식으로 주로 거의 대부분의 세포 사멸 과정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거치게 됩니다. 왜? 바로 이 사이토크롬들이 방출이 돼야만 바로 이 최종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요 캐스파이제라고 하는 효소들이 활성화가 될 테니까. 물론 미토콘드리아 없이도 이걸 우회해서 카스파이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신호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포 사멸 과정을 이제 끝마치기 전에 요 미토콘드리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노화라는 것을 지금 한번 마지막으로 노화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틸로미어에 관련된 보통 노화라는 것을 두 가지 하나의 갈래길로 보통 보게 됩니다. 한 큰 줄기는 요 틸로미어가 점점 짧아져 가지고서 동시에 유발이 수반이 되게 되는 노화. 그것이 틸로미어 근간으로 한 노화. 또 한 가지 종류의 이 노화 작용은 활성산소. 이것을 영어로 ROS라고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해서 활성산소 근간으로 한 노화라고. 이 두 가지를 사실은 하나의 공통으로 아우르는 한 포인트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P53 단백질에 의해서 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노화가 일어나느냐? 세포 분열이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주변부의 세포가 죽어버리면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죽는다는 얘기는 바로 세포 사멸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것에 관련이 되는 그것을 관장하는 친구가 누구야? P53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관장하느냐? 바로 이 P53이 지금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가지고서 아까 시토크롬을 방출해서 이런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바로 이 노화 작용이 결부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이 활성산소는 왜 세포를 노화를 유발을 하느냐 하면은 활성산소는 워낙 이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세포막에 이 세포막 구조에 치명적인 이 피해를 가져오는데 미토콘드리아 막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역시 또 그렇게 활성산소의 피해를 받죠. 특히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세포 안에서 방출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나온 활성산소들이 이 막을 전부 구조를 막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채널로 방출이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방출이 되기로 돼 있던 시토크롬들이 P53 사인을 받지도 않고 이거 없이도 지멋대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지. 그러면 세포 사멸 유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다른 방식의 노화가 이렇게 유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다 싶어서 언급은 해봅니다. 끝내기 전에.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금 약간 미안하긴 한데 이것까지 보면서 시험 공부를 하라고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구색은 갖춰서 끝내는 게 좋으니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시험을 이제 기말고사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